자, 질병과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암의 내용들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이번에 준비한 것은 바로 수술비 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미 보험이 많은데 수술비 보험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 이런 질문들 또 하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일단은 수술비와 우리가 가입하는 진단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의 차이점을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진단비 같은 경우는 한 번 받고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암 진단비, 뇌질환, 심장질환 이런 진단비는 한 번 받고 없어지죠. 다음에 걸리면 보상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수술비는 횟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 수술하시든 다섯 번 수술하시든 수술할 때마다 보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장 범위 면에서 말씀드리면은 진단비는 거의 다 이제 중증 질환만 보험사들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 진단비, 뇌, 심장 질환, 뭐 간, 폐, 그리고 뭐 장기 요양 등급 이런 걸리기 힘든 건데 우리 수술비는 작은 질병부터 큰 질병까지 보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 치액, 디스크, 뭐 심장 질환, 암 수술까지 폭넓게 준비가 가능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료 측면에서 진단비 같은 경우는 2대 진단비 뭐 두 개 합해서가 10,000원이 아니라 뭐 각각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하면은 수술비는 그의 10% 금액인 1,000원대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단비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10,000원이라 하면은 수술비로 한 3, 4천만 원 준비가 하면서 보험료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찾고 있는 보험 중 하나가 바로 이 수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장 저부터만 해도 일단 대부분이 이제 진단비 중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수술비 보험이 얼마나 유용할까 궁금해지는데 플랜 한번 볼까요? 네,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특징이 총 4가지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단비 가입 금액의 약 10%대 보험료 수준으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대 질환은 거의 다 이제 2대 질환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뇌질환과 심장질환입니다. 바로 이제 혈관 관련된 부분인데 진단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한 80% 이상은 수술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당되는 질병에 걸리실 때마다 보상을 받아요. 그래서 비싼 치료비는 거의 다 수술에 해당되죠. 그래서 아마 수술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꼭 암이나 뇌 심장질환 수술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발목 인대가 끊어져서 그때 수술했을 때 비용이 한 45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수술을 하시면 일반적으로 입원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비용이 비싸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작은 질병부터 큰 질병까지 폭넓게 보상합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대한민국 수술 질병마다 순위를 알아볼 건데 1위가 백내장이에요. 백내장 수술부터 해서 큰 질병인 암내 심장질환까지 모두 다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들어서 수술비를 많이 찾는 이유는 바로 신의료기술 때문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현재가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됐죠.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 유방암에 걸리면은 예전에 유방 절제 수술을 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겨드랑이를 통해서 작은 로봇을 넣어서 수술을 하는 것처럼 이런 새로운 수술에 관련해서 과거 보험은 보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면은 보험도 변경하는 것처럼 이런 새로운 의료 기술을 보상받기를 원하시면은 새로운 수술비를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병자분들과 건강한 분들 이렇게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 면제가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건강하신 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말기 폐질환, 말기 간질환, 그리고 만성 당뇨로 인한 합병증. 특히 부모님이나 뭐 윗세대 분들이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당뇨에 걸릴 확률이 일반 유전적으로 조금 더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양성 뇌종양이나 상해 질병 50% 이상 후유장애 겪으시면은 건강한 분들은 수술비 준비할 때 이렇게 납입 면제가 더욱더 좋고요. 그다음에 유병자분들이 준비하는 수술비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겪었을 때 납입 면제라서 이 건강한 분들과 차이점은 이제 후유장애 부분에서 한 30% 정도 조금 더 높고요. 그다음에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 그리고 만성 당뇨 합병증과 양성 뇌종양은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인이 가장 많이 수술받는 백내장 부분을 이제 보상한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말이 나온 김에 그 이하 이제 수술권 순위들, 수술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상 여부도 함께 좀 알려주실까요? 네, 대한민국 순위 1위부터 19위를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위 같은 경우는 이제 백내장 수술이죠. 40대 넘으시면은 거의 다 많이들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위가 이제 치액, 3위가 또 척추, 디스크 관련이고요. 그다음에 5위에 또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이제 담낭 절제술도 있고요. 근데 7위가 정말 중요해요. 7위 스텐트 삽입 수술은 협심증이라는 우리 심장 질환의 혈관 질환하는 수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질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겪는 질병들인데 7위의 스텐트 삽입 수술은 다른 경증 질환보다 가장 중증인 질병인데도 이렇게 순위가 높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9위에 내시경도 있고 10위에 여성분들만 걸리는 자궁 수술도 있고 12위에 간암일 때 간 수술도 있고요. 그다음에 14위에 유방의 양성 종양 이런 혹 같은 겁니다. 여성분들만 해당되고 15위에 또 갑상선 양성 종양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유방 전체술도 있고 19위 이외에 나머지 순위의 암들도 모두 다 수술비는 다 보상을 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관련해서는 고의나 그다음에 미용 목적 이런 건 보상 안 하는데 앞서서 7위에 저희가 스텐트 삽입 수술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2017년도 많은 수술에 바로 10위가 이 협심증이라는 질병이고요. 협심증을 보상받으시려면 진단비 부분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있어야 돼요. 급성심근경색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보상 못 받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사에 가입하신 분들은 거의 95%는 다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로 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수술 건수 7위에서 앞서서 스텐트 삽입 수술인데 이게 협심증에 걸렸을 때 첫 번째 가장 먼저 시행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 50대 이상 수술에서 4위가 바로 또 동일하게 스텐트 삽입 수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장질환과 뇌질환, 암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대의 중증질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스텐트 삽입 수술은 매우 높은 순위에 있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수술비 보험이 예전에는 진단비에 이제 보조적인 역할 정도에 그쳤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대안이 될 만큼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는데 특별한 뭐 변화나 계기가 있었을까요? 이제 그만큼 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진단을 많이 받아서 수술을 안 하고 그냥 진단비로 뭐 병원비와 생활비를 이렇게 커버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수술이라든가 시술이 이제 많이 계속해서 발달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해야 빨리 치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A회사 플랜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수술을 했을 때 더 주는 특약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64대 질병수술비라고 하는데 이렇게 뇌와 심장 이렇게 우리 주요 장기 관련돼서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큰 금액의 보험금을 줍니다. 잠시 뒤에 제가 담보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15대는 그 다음 장기 관련돼서 뭐 갑상선, 동맥강화, 폐렴, 결핵, 녹내장, 신부전증. 아까 많이 걸리는 많이 하는 다빈도 수술 순위를 다 보셨으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뇨기과 관련된 생식기 관련된 질환들, 갑상선, 편도염, 축농증 관련돼서 38가지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주고 있고요. 가장 많이 수술하는 거죠. 백내장은 백내장대로 따로 또 수술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염, 생식기염, 이렇게 치질인, 치액까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주는 질병 수술비 담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이제 담보마다 준비 가능한 금액 같은 경우는 각각 얼마 선인가요? 네, 그러면 한 30가지 정도의 담보가 있는데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렇게 보험회사는 기본 계약을 넣어야 돼요. 45세, 55세, 56세부터 60세 이렇게 두 가지 연령대별로 플랜과 한도가 좀 설정될 수 있는데요. 기본 계약이 100만 원입니다. 우리 왜 질병 뭐 기본 계약을 막 1억씩 해야 되고 막 1억 5천씩 해야 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 플랜 같은 경우에는 상해 사망 질병 고도 후유 장애를 100만 원만 넣음으로써 몇십 원, 뭐 200원 정도의 기본 계약으로 우리가 필요한 수술 담보를 넣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병 수술비를 매회 30만 원, 어떤 질병이든 어떤 수술을 하든 주겠다. 이게 경증이 주겠다라는 거지. 경증이든 중증이든.
그리고 이렇게 생명보험사에 있던 1종부터 5종까지의 수술비가 지금 이 손해보험사 A사 플랜으로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1종부터 5종까지 해당되는 수술을 했을 경우에 우선 먼저 주겠다라는 것이 이 5가지 특약입니다. 5종이 이제 생명에 위협적인 거고요. 이 경증 관련된. 그래서 처음으로 여기 5종 안에 해당되는 수술비를 한 번 줍니다. 그리고 신장 뇌혈관 신부전증 간질환 폐질환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겹쳐서 중복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 특약과 여기 특약. 그리고 자, 이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던 64대에 해당되는 수술이라면 한 번 더 주겠다라는 겁니다. 최대 총 3번까지 중증 수술에 대해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경증에 따라 중증도에 따라서 금액을 최대 3번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뇌혈관 허혈성 심장 관련 수술이다 하면은 최대 4번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 금액이 정말 이 수술비로 나의 병원비와 소득의 줄어듦을 커버할 수 있게 해드린 부분이 되겠고, 간질환 수술비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막 이실 수술비, 조혈모세포, 호흡기 관련 인공관절 수술비, 상해 흉통 보건 수술비.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 그러면 아까 1종부터 5종 또 64대 이런 것들이 해당될 때마다 다 반복적으로 하고 여기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100만 원 받으실 수 있는 플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가입자분들의 보상 금액과 보험료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우선은 건강하신 현재 약을 드시거나 최근에 병력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수술비 보상 금액과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자, 백내장 같은 경우 아까 우리 다빈도 수술 1위였죠. 160만 원이 나오고요. 우리 2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위용종, 대장용종 내시경 하시잖아요. 용종을 제거하시게 되면 이렇게 받게 되는 거고요. 우리 자궁근종 같은 경우에 80만 원, 여성 생식기 관련된 수술.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에 이렇게 치질, 치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수술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텐트 삽입 수술 우리 10위권 안에 있던 그 심장 수술이 회당 2,600만 원을 받음으로써 병원비와 소득의 줄어듦을 커버할 수가 있고요. 뇌질환 3천만 원, 그리고 남성 생식기 80만 원, 기타 장기 이렇게 2천만 원 나와 있습니다. 주요 질환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너무나 많은 수술에 대해서 매회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보험료는 이렇게 3만 원대가 남성분들 3만 원대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여성분들은 3만 원에서 4만 원대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희원 전문가 얘기했던 하루에 1,000원, 1,500원으로 우리가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상해에 관련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요. 유병자 가입 사례에 대한 예시도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병자 가입 사례 보상액과 보험료 한번 좀 비교를 해볼까요? 네, 어차피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각 세부담보는 준비를 안 했고 만약에 준비를 하면 어떻게 보상받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성분들, 유병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백내장 같은 경우는 이제 140만 원 양쪽 눈을 수술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뭐 대장용종 70만 원, 그리고 자궁근종이나 유방호 그래서 10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또 나눠져 있고요. 근데 스텐트 삽입 수술 같은 경우 우리 다빈도 질환 수술에서 7위에 해당됐죠. 이거 1,920만 원인데 스텐트라는 거는 교체 주기가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시면은 뭐 영구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평균적으로 3회 정도 교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20만 원 3번 교체를 하시면은 거의 6천만 원에 가까운 보상 금액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심장 질환 관련해서 또 따로 2,320만 원, 간폐 신장 관련해서 1,120만 원인데 비용적에 보면은 3만 원대에서 4만 원대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더욱더 많은 보상 금액을 원하시면은 당연히 보험료는 올라가겠지만은 수술비는 되도록이면은 뭐 한 6, 7만 원 이렇게 가는 수술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비용이면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게 더욱더 유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성분들 거 볼게요. 남성분들 이제 보상 금액은 동일합니다. 여성분들과. 근데 보험료 측면에서는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뭐 3만 원대부터 뭐 5만 9천 원대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수술비는 일단은 왜 준비를 해야 되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수술이 많이 생겼습니다. 로봇 시술도 있고요. 우리 특히 여성분들 자궁과 유방에 관련된 수술비, 남성분들 뭐 생식기 관련된 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대 질환, 심장 질환과 뇌질환 수술 방법이 과거랑 다 달라요. 과거는 절제 수술입니다. 심장 수술을 하려면은 개흉 수술, 가슴을 열었어야 되고요. 뇌 수술을 하려면은 개두 수술, 뇌를 열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 시술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시려면은 새로운 수술비 보험을 준비를 하셔야지 모두 다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